위대한 상인의 비밀 5장. 하피드는 천천히 나귀를 타고 돌아갔다. 머리를 숙이고 갔기 때문에 별빛이 그의 갈 길을 훤히 비추고 있음을 알지 못했다. 왜 그토록 멍청한 짓을 했던가? 마곡간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왜 그들에게 옷을 팔아볼 생각은 못한 것일까? 파트로스에게는 뭐라고 말하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들은 내가 마곡간의 낯선 아기에게 옷을 주었다고 하면 분명히 대굴대굴 구르면서 비웃을 텐데. 그는 파트로스를 속일 만한 이야기거리를 생각해 보았다. 식당에 있는 동안 누군가가 나귀 등에서 옷을 훔쳐갔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 파트로스가 믿어줄까? 사실 이곳에 도둑이 많긴 하다. 그렇지만 파트로스가 그 말을 믿는다 하더라도 부주의를 꾸짖을 것이다. 하피드는 너무도 빨리 게데스만의 정원으로 향하는 길에 당도하였다. 그는 나귀에서 내려 카라반으로 터벅터벅 걸어갔다. 그곳은 머리 위의 별빛 때문에 마치 대낮과 같이 밝았다. 천막 밖에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던 파트로스와 마주치자 하피드는 덜컥 겁이 났다. 하피드는 꼼짝 않고 서 있었지만 파트로스는 금세 그를 알아보았다. 파트로스가 하피드에게로 다가가 외경심이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베들레헴에서 곧바로 오는 길이냐? 네, 주인님. 별이 너를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느냐? 몰랐습니다, 주인님. 몰랐다고? 2시간 전에 베들레헴에서 떠오른 저 별을 보고 나는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었거늘. 이때까지 저렇듯 영롱한 색깔과 밝은 빛을 지닌 별을 본 적이 없다. 저 별이 하늘을 가로질러 움직이더니 우리 카라반으로 다가오더구나. 그러다가 자네가 나타나고는 여기서 더 이상 움직이질 않는다. 파트로스는 하피드에게 다가가서 그의 얼굴을 유심히 쳐다보았다. 베들레헴에 있는 동안 별일이 없었느냐? 없었습니다. 파트로스는 깊은 생각을 하는 사람처럼 이 말을 찡그렸다. 난 오늘과 같은 밤을 본 적이 없단다. 하피드는 움찔하며 저 역시 잊지 못할 밤이에요 라고 말했다. 오호, 그럼 오늘 밤에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난 게로구나. 무엇 때문에 이렇게 늦은 시간에 돌아왔느냐? 하피드가 말없이 서 있자 파트로스는 몸을 돌려 나귀에 매달려 있는 하피드의 보따리를 찔러보았다. 비었군. 성공하였구나. 자, 나의 처먹으러 가서 자네가 겪은 일을 말해다오. 신께서 밤을 낮으로 바꿔 놓으시는 바람에 난 잠을 잘 수가 없다. 자네의 말을 들어보면 저 별이 왜 낙타지기 소년을 따르는지 알아낼 수 있겠지. 파트로스는 침대에 몸을 기댄 채 눈을 감고는 하피드가 베들레헴에서 겪었던 끝없는 거절과 좌절, 모욕적인 일들에 대해 귀를 기울였다. 도자기 상인이 그의 가게에서 하피드를 내동댕이 쳤다는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가격을 깎아줄 수 없다고 하자 옷을 하피드의 얼굴에 던져버린 로마 병사의 얘기에서는 미소를 지었다. 오늘 저녁 여인숙에서 떠올랐던 의혹들에 관한 이야기에 이르자 하피드의 목은 쉬고 그 소리도 점점 작아졌다. 그때 파트로스가 말을 가로챘다. 하피드야, 부끄러워 말고 내 마음속에 떠올랐던 모든 의혹들을 얘기해보렴. 하피드가 그의 기억을 더듬어 죄다 말했을 때 파트로스가 물었다. 그런데 무슨 생각이 떠올라 그런 의혹들을 모두 몰아내고 다음날 팔 수 있을 거라는 용기를 얻었단 말이냐? 하피드는 잠시 생각한 후에 말했다.
전 단지 칼레의 딸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저는 실패하면 그녀를 다시 볼 수 없을 거라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하피드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어쨌든 실패를 하고 말았지만요 라는 소리가 겨우 새어나왔다. 자네가 실패를 했다고? 이해가 안 되는 건 자네의 보따리 속에 옷이 없지 않은가? 하피드의 대답하는 목소리가 너무 작아 파트로스는 몸을 앞으로 구부려야만 했다. 하피드는 마곡간에서의 사건과 아기 그리고 옷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하피드가 말을 하는 동안 파트로스는 자꾸 천막 밖을 내다보았고 별은 여전히 천막 주변을 비추고 있었다. 조용한 미소가 파트로스의 얼굴에 번져왔다. 파트로스는 이 젊은이가 이제는 이야기를 그만두고 흐느껴 울고 있음을 알아채지 못했다. 곧 울음이 가라앉고 커다란 천막 속에는 침묵만이 가득할 뿐이었다. 하피드는 감히 그의 주인을 쳐다볼 수가 없었다. 결국 그는 실패를 했고 낙타지기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천막에서 도망가려 했다. 바로 그때 파트로스가 하피드의 어깨를 잡고 그의 눈을 바라보도록 하였다. 이 사람아, 이번 여행은 자네에게 별 이익을 남겨주지 못했구먼.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은 그렇지 않아. 자네를 따르던 별은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사실에 눈을 뜨게 만들어 주었어. 이 일에 대해서는 팔미라에 돌아가면 설명해 주도록 하마. 자, 자네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네. 네, 주인님. 내일 해가 지기 전에 우리 상인들이 카라반으로 돌아오기 시작할 게야. 그러면 그들의 낙타를 자네가 돌봐야 할 텐데 지금은 낙타제기 소년으로 돌아가 자네 임무를 수행해 주겠나? 하피드는 공손히 일어나 인자한 주인에게 인사를 드렸다. 저에게 시키시는 일은 무엇이든 할 겁니다. 그리고 주인님을 실망시켜 너무도 죄송합니다. 돌아가서 상인들을 맞을 준비를 하도록 해라. 그리고 팔미라에 도착하거든 다시 보세. 하피드가 천막을 나서는 순간 하늘의 밝은 빛 때문에 그는 앞이 보이지 않았다. 그는 눈을 비볐다. 이때 안에서 파트로스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다시 안으로 들어가 파트로스가 말하기를 기다렸다. 파트로스는 하피드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편히 자도록 하게. 자네는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니야. 그 밝은 별은 밤새도록 하늘에서 빛나고 있었다.